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왕 앉아 있는 거 좀 최대한 많이 좀 들어야 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고 생소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네, 수업을 듣고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야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도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 참 그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5일씩이나 이렇게 되는 강의를 신청하셔갖고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좀 오셨으니까 내용을 진행할까요? 자, 어제 했던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좀 진행할게요.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우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 합성할 때 unmapped DDC를 사실 저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스크립트를 변경을 좀 해서 한번 저장을 했으니까 unmapped DDC를 저장했던 거를 계속 이제 리드를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죠? 이 디자인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IO셀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죠? 이 디자인 더하기 IO셀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unmapped DDC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어딨나요? 한번 쭉 볼까요? 뭐 여차저차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베릴로그 코딩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입력과 출력에 대한 I/O 셀들이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에 대한 I/O 셀들 자체도 파워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I/O 셀들을 위한 파워도 필요하고 당연히 스탠다드 셀을 위한 파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고 어제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요거였었죠. 요거. 그래서 베릴로그 RTL 소스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읽어드리면 읽어드리는 순간 자동으로 unmapped DDC 또는 G태그로 우리가 변환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의 스펙을 기술을 한 constraint를 이제 넣고 컴파일 명령을 내리면 네,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옵티마이즈가 된 mapped DDC가 만들어진다.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스가 그림으로 변환이 되니까 그림으로 된 거를 이제 파일로 뽑아내면 그게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에어리어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다 배울 거예요. 오늘은 constraint만 집중해서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constraint만 집중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에 대한 RC 값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180이나 350나노 공정에서는 이렇게 합성 단계에서는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멀어져도 레이아웃 할 때 멀어져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90나노서부터 두 자릿수급 공정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미스매치를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변성도 너무 많고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실제 레이아웃을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이런 정보들이 사실 있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플로 플랜까지 영역까지 디자인 컴파일러가 확장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토포그래피컬
모드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SPG라는 그 옵션이 또 이번에 추가가 돼서 그 옵션을 쓰게 되면 DC에서 배치 정보를 수정을 한 뒤에 배치 정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좌표를 저장을 해서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엔드 엔지니어는 플로 플랜까지 보통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플로 플랜은 처음부터 플로 플랜까지는 스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딜레이 모델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우리 스펙의 60% 정도 더 빠르게 이렇게 준다. 예를 들어 클락을 그 10나노세크로 줬다. 그러면 6나노세크로 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 딜레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는 WLM 모드니까 네, 우리는 180나노 지금 현재 사용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셋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쭉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서치 패스, 그러니까 서치 패스, 링크 라이브러리, 뭐 타겟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를 하지 말고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소스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Analyze Elaborate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보통 하실 테니까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실 때는 기존에 만들어진 DDC가 있으면 그거를 read underbar DDC라는 명령으로 읽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DDC들이 있는 위치는 서치 패스에 리스팅을 해 두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었죠. 커런트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런트 디자인이 만약에 탑이라면 탑 입장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포트라고 하고요.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하위 모듈에 대한 입력 출력은 우리가 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제 all input과 all output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remove from collection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출력의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remove from collection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실습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어제 어디를 했었냐면 일단 메모리를 변환을 했었어요. 그죠? 단입을 닷DB로 일단 변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제가 지금 드래그로 표시했죠? .synapsys DC 셋업에다가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적어놨었어요. 그죠? 적어놨었고 그 상태가 되면 사실은 .run synthesis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래그로 표시한 이 녀석이죠? 그냥 .run synthesis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xg-t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DC 쉘만 하셔도 되죠. 근데 그걸 하나 안 하나 사실 똑같아요. 지금 이거를. 어쨌든 DC 쉘 하고 자동으로 돌린다. 이거대로 돌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스크립트를 우리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죠? 스크립트를 수정을 했어요. 가보면 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각주를 했어요. 요만큼을 각주를 했죠. 요만큼을 각주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풀려 있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각주 처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미 한번 언맵드 DDC를
unmapped DDC를 한번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요 줄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를 읽어오겠다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하기로 했죠. 우리가 지금 표시된 두 줄, 이 표시된 두 줄을 이제 서로 각줄을 바꿨어요. 서로 각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단순하게 클락만 줬었는데요. 네, 클락만 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콘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탑.con을 이제 소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콘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콘스트레인트 위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오늘 설명드리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실 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콘스트레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디자인 컴파일러가 설명하고 있는 콘스트레인트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다거든요. 사실은 추가가 되더라도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좀 스페셜한 것들이지, 기본적인 것들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script.tcl 파일을 우리가 계속 막 에디팅을 했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요거 사실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과 끝은 이겁니다.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과 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스크립트는 어제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밑에 있네요. 그 소스 탑.con을 콘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탑.con을 오늘 다루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실습을 하셔야 되냐면 탑.con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에디팅을 좀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실습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scene 디렉토리에서 ./run synthesis만 돌리는, 입력만 하면 알아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돌면 어떻게 돼요? rpt라고 하는 리포트 폴더에 쭉 이제 리포트 파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아, 이게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콘스트레인트를 좀 수정해서 다시 run synthesis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제처럼 막 긁어서 막 하고 이게 아니라, 그죠? 그냥 이제 ./run synthesis만 하시면 된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제 실습을 사실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네,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좀 더 일찍 끝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최대한. 그리고 내일은 실습이 좀 이제 많아질 겁니다. 내일은 진짜 막 몇 가지를 해야 되죠. 포멀리티, 그다음 프라임 타임,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반복을 좀 몇 번 할 거예요. 그쵸? 한 6번에서 9번의 그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계속 쭉쭉 달리는 거고요. 오늘은 좀 앉아서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제 했던 거에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어제 했던 거에? 네. 네, 특별히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제도 봤었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인데 어제는 여기 위에 상단 부분을 우리가 봤었어요. 이제 어제는 끝난 거고요. 오늘은 요 가운데 이제 컨스트레인트 파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펙을 정의를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예요. 에어리어, 타이밍,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탈 애트리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조금 스페셜한 좀 우리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조금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그 컨스트레인트만 좀 더 부여하면 우리 디자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충분하게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디렉토리에 콘스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탑종컨을 지금 VI로 열어서 보신다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어요. 사실 많이 들어 있는데 몇 가지가 빠져 있죠.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거를 오늘 채우는 게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뭐 몇 줄만 치면 사실 금방 다 끝나는 것들이긴 한데, 이해가 많이 필요한, 오늘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오전은 이제 이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쉬는 시간 없이 달려야 돼요. 이걸 끊으면 거기서 맥이 확 끊깁니다. 그러니까 쭉 달릴게요.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네, 오전 내에 딱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을 더 드리더라도 쭉 그냥 달릴게요. 오늘 오전은 집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챕터 앞에 서두에 이 챕터에서 다룰 커맨드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것도 있다. 이제 2 of 2인데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에어리어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요 커맨드가 딱 하나예요. 에어리어에 대한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set max area 245000이라고 줬습니다. set max area 245000. 이렇게 245000. 그러면 245000이라고 생각하고 바운더리가 땅덩어리가 245000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맞춰요, 얘가. 근데 245000이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즉 크기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24000이라고 하는 거를 2인풋 낸드 게이트의 면적이 있습니다. 2인풋 낸드 게이트의 면적이 있어요. 우리 그 스탠다드 셀에 대한 문서를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2인풋 낸드 게이트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몇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245000을 그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게이트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면적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기 정보죠. 크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몇 게이트 정도 된다라는 걸 얘기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2인풋 낸드 게이트로 나누는 것이 정석이다. 정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다들 그렇게 해요. 어떤 공정이든지. 기본이 2인풋 낸드 게이트입니다. 기본이. 네. 근데 이거를 맥스 에어리어를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0으로 줘요. 0으로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245000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0으로 줘요. 0은 네가 할 수 있는 최단으로 작게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0은. 그래서 보통 0으로 줘요. 근데 필드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겠죠. 실제로 어느 그 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각각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한 팀인데 그 한 팀에 요만큼 할당돼 있어요. 전체 칩은 이만하겠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요만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 면적 정보가 아예 딱 타겟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에어리어는 끝났어요. 세 가지 중에 에어리어가 하나인데 하나 바로 끝났습니다. 커맨드 하나로 끝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머지 두 개가 엄청납니다.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엄청나요. 자, 이제 그럼 바로 타이밍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타이밍. 자, 잘 보세요. 타이밍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이밍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잘 읽어보시면 all input, all output, inter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내가 만든 칩을 또는 내가 만든 모듈을 볼 때 올 인풋과 올 아웃풋, 그 다음에 인터널 이렇게 3등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3등분. 쉽죠? 그죠? 올 인풋, 올 아웃풋, 인터널 이렇게 3등분으로 할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다루는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이제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멀티 사이클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싱글 사이클일 경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작 하나 하는데 뭐 멀티 사이클 막 이렇게 연산이 많이 되는 거라 여러 사이클이 걸리는 뭐 그런 로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눗셈 로직이라든가 곱셈 로직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단일 싱글 사이클일 경우만 생각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내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요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부터 커런트 디자인이요. 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커런트 디자인은 my 언더바 디자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든 거고 근데 내가 만든 게 사실은 탑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탑 디자인이에요. 그죠? 근데 자료는 내가 만든 디자인은 탑 디자인이 아니고 작은 모듈이다 라고 가정한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때그때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림은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전체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 커런트 디자인 앞에 다른 사람 뭐 제인이 한 디자인이 앞에 오고요. 뒤에는 조가 한 디자인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런칭 서킷터리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걸 캡처링 서킷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세 개의 모듈이 전부 다 싱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자인 컴파일러는 어싱크한 디자인은 상대하지 않아요.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싱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동기 로직들이 있을 경우 그런 쪽에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일을 해주는 거지 어싱크한 디자인이 있다? 못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풋 데이터가 여기 보면 파지티브 엣지 클락이고요. 아웃풋 데이터도 파지티브 엣지 이렇게 다 파지티브 엣지로 동작할 수 있게 다 회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 디자인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앞에 들어오는 거는 와이어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동그라미가 콤비네이셔널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 뭐 AND, OR 뭐 이렇게 바로 연산하고요. 뭐 연산하고 그게 always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생기니까 그죠? always 문 안에 들어가면 파지티브 엣지가 될 때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쓰는 걸로 보통 우리가 코딩하니까 네, 그렇게 FF2 또 그게 또 지나가면 FF3 그 다음에 나갈 때 콤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다른 로직도 콤비네이션 로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네,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사실은 요 경계가 있죠. 마이 디자인 왼쪽에 있는 요 제인 디자인의 오른쪽에 M이라고 하는 콤비네이션 로직과 내 디자인의 N 이 두 개가 사실은 크게 보면 콤비네이션 로직이죠. 그냥 그죠? 그래서 모든 회로들이 다 콤비네이션 로직과 시퀀셜 로직, 콤비네이션 로직과 시퀀셜 로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렇게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부 다 디자인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클락이라는 한 클락이라는 것은 여기 플립플롭과 플립플롭 사이의 구간을 뜻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한 클락을 생각해요. 우리가 주는 그 모든 컨스트레인트는 한 클락을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클락이라 함은 FF2와 FF3 그리고 FF1과 FF2 이렇게 레지스터 사이를 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다.
그러면 네거티브 엣지 뭐 이런 거는 중간에 들어와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거는 어쨌든 다 클락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싱크로너스하게 간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우리는 탑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이 자료상 그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작은 모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이 그림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알겠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로직을 놓고 보면 디자인 컴파일러가 타이밍을 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서 D로 가는 선이 있죠. 그 다음에 Q에서 Z로 가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바로 뒤에 있는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뭔가 컨비네이션 로직 또 거쳐서 요 사이에 또 컨비네이션 하는 이렇게 구간이 하나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패스가 3개 정도 됩니다. 클락 빼고. 클락은 어차피 뭐 논외니까. 그래서 모든 패스를 다 얘가 다 그 검토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컨스트레인트만 제대로 주면. 그죠? 그리고 모든 이 패스들이 다 계산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런 일을 디자인 컴파일러가 잘 해주고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 계산은 디자인 컴파일러가 해주기도 하는데, 더 좋은 계산기는 사실 프라임 타임이라서 프라임 타임으로 한 번 더 검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프라임 타임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디자인이든지 이렇게 타이밍 패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빨간색으로 지금 처리된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줄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패스가 세 개 패스가 있었는데요. 패스가 있다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어디냐, 끝점이 어디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는 커맨드를 내렸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는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스타트 포인트는 일단 어디냐면 인풋 포트가 일단 스타트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시작이니까. 그럼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면 끝점은 어딜까요? 끝점은 어딜까요? 여기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Any input pin of a sequential de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셜 로직의 인풋 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예요? FF1이라면 D가 되는 거죠. 그죠? A가 시작이고요. 끝점은 D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끝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Z가 있습니다. 그러면 Z 입장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엔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는 어딜까요? Q가 아닙니다. Q라고 생각할 수 있죠? Q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FF2의 클락 단자. FF2의 클락 단자. FF2의 클락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디자인 컴파일러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그냥 하셔야 되지. 왜 그러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는 FF2의 클락 핀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Z까지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어떨까요? FF1과 FF2는 어떨까요? 스타트 포인트는 어딜까요? 그러면 FF1의 클락 핀이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엔드 포인트는 어디예요? FF2의 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D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걸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저도 디자인 컴파일러를 다뤄보지만 진짜 하면 할수록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만 번 너무너무를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A에서 D는 당연한 거고 FF2의 클락 핀으로부터 FF2의 D까지 그리고 FF2의 클락 핀으로부터 Z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F2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F2가 얘가 동작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동작을 해요? 일단 클락을 받아야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클락을 받아야 동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받아서 그때 이미 들어와 있는 D의 어떤 값을 그죠? 클락보다 약간 앞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셋업을 생각한다면 D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클락이 딱 액티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동작을 하나 해야 되잖아. 그죠? 동작을 해야 되니까 얘가 먹는 셀 딜레이가 일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클락이 액티브가 되면서 Q가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셀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 딜레이가 일단 있고요. 거기에서 컨비네이션 로직과 네트 딜레이를 다 거쳐서 Z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 패스는 넷 딜레이와 셀 딜레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넷 딜레이와 셀 딜레이가 다 합쳐진 개념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죠? 그러면 이건 어떻죠?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죠? 얘가 지금 A에서 어떤 레지스터를 안 거치고 사실 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주기의 클락은 레지스터 사이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이 패스에 레지스터가 없죠. 바로 A에서 Z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는 커맨드를 내렸을 때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적혀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올 인풋과 올 아웃풋, 그 다음에 인터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인터널은요, 이거 처음부터 하죠. 그러니까 올 인풋 로직에, 그러니까 올 인풋에 대해서는 set input delay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어요. set input delay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고요. 아웃풋에 대해서는 set output delay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것만 잘 주면 됩니다. 그것만 잘 주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인터널은 어떨까요? 가운데 있는 인터널은요, 클럭을 주면 돼요. 클럭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인터널이 해결이 됩니다. 인터널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를 뜻하니까요. 사실 클락만 주면 돼요. 클락만 잘 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고요.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올 인풋부터 한번 볼게요. 레지스터부터 보는 거군요. 자, 레지스터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트 포인트는 FF2의 클락이고요. FF3의 D까지가 된다. 자,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그러니까 인터널을 보는 거니까 이제 클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클락을 주면 돼요. 커맨드는 create clock이라는 커맨드입니다. create clock. create clock이고요. 이거는 사실 자,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지금부터 몇십 장을 달려야 돼. 여러분들 몇십 장을 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어차피 여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몇 페이지야? 113페이지에 있는 거 이따가 딱 끝날 때 쉬는 시간 제가 이렇게 들여서 나가면 140이나 150 돼 있을 건데 그때 113페이지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교재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넘겨볼 때 아 이게 뭐였구나라고 하는 기억만 남기시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면 동영상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본인이 잘 판단해서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적으면 어차피 제 설명은 못 듣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몰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내가 진짜 콘스트레이트 작성해야 될 때 책 보면 크리에이트 클락 있으니까 쓰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크리에이트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니까 당연히 주기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라는 거는 나노세크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즉 500MHz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주기가 500메가. 500메가라는 거는 라이징과 폴링이 1나노세크마다 있는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 때 주기가 2라는 거예요. 주기가 2라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그 다음까지가 2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까지가 2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het갈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이제 셋업 타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클락이 나옴과 동시에 셋업 타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셋업이 뭐죠? 셋업 타임이라는 게 뭐죠? 일단 무조건 셋업 타임이 있다 그러면 클락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클락이 라이징이다. 그러니까 액티브 되는 게 만약에 포지티브 엣지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에 데이터가 동일하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0인지 1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앞에 0이면 0, 1이면 1 데이터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셋업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셋업 타임은 누가 정하는지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배우기는 셋업 타임을 배우셨지만 그거 누가 정해요?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요? 공정사의 스탠다드 셀에 아예 들어있어요. 아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여기 지금 보면 0.2나노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업 타임이란 뜻이에요. 셋업 타임. FF3의 셋업 타임은 0.2나노세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락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포지티브 엣지가 딱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2나노세크라고 가정합시다. 시작하는 순간 이 데이터 여기까지 오는데 2나노세크가 걸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물리적으로 2나노세크가 딱 됐을 때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1.8나노세크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해요? 내가 몰랐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점 시납시스 DC 셋업에다가 에디팅 했잖아요. 이게 스탠다드 셀이 어디 있다, 서치 패스, 타겟 라이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타겟하고 링크. 그 타겟을 정한 순간부터 툴이 알아서 읽고 이게 셋업이 0.2네라고 읽어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알아서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내리는 순간 보여줍니다. 그때 유저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저가 몰라요. 물론 단립 파일을 VI로 열어서 쭉 보면 알 수는 있겠으나 RTL 코딩하는 사람이 합성할 때 그거를 다 생각하고 RTL 코딩하지는 않아요. 툴한테 맡기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업은 한번 사실 컴파일 일단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커맨드를 내려서 그때 셋업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거를 보고 아는 겁니다. 거기에 디자인 컴파일러가 알려줘요. 셋업 타임이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셋업 타임은 제하고 1.8나노세크에 여기 클락 핀부터 여기까지가 1.8까지 오면 되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에 맞게 디자인 컴파일러가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만 있으면 되지 이거를 다 이렇게 막 고려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유저는 요 커맨드 하나만 주면 이런 연산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네. 좀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자, 셋업 타임은 알아서 정해지는 거고
이미 들어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 요게 옵니다. 요게 나왔어요. 보통 요렇게 주죠. 자, create clock period 2 하고 get port clock이라고 줍니다. 실제 내 디자인이 current 디자인일 때 내 디자인의 입력 클락을 대문자 C, L, K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걔를 그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 디자인이면 내 클락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이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이렇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 되죠. 자, 클락은 아이디얼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락은 아이디얼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와서 정확하게 팍 뜨고요. 팍 가고 팍 내려가죠. 정확하게 아무 딜레이 없이 가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네, 아이디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로 라이즈 펄 트랜지션 타임, 제로 스큐, 그 다음에 제로 인서션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가 없고 레이턴시도 없고 스큐도 없고 뭐 트랜지션이라 이런 거에 전혀 뭐 밀리는 게 없는 그런 아이디얼한 클락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클락은 그렇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이디얼 네트라고 표현을 또 해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에 클락을 하나 더 있어요. 아이디얼 클락, 아이디얼한 게 뭐가 있을까요? 클락이 오면 따라오는 리셋이 있습니다. 그죠? 리셋도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얼 네트는 두 가지예요. 클락하고 리셋.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그러면 잠깐 저 좀 보세요. 아이디얼 하다고 해서 그러면 콘스트레인트를 안 줘야 될까요? 아이디얼은 해요. 클락하고 리셋도. 뭐 일반적인 인풋이나 아웃풋은 다 정확하게 다 콘스트레인트 다 줘야 되겠지만 아이디얼 하다라고 해서 콘스트레인트를 안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줘야 돼요. 그래서 클락한테 줘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요게 이미 다 나왔는데요. 트랜지션, 언서텐티, 그 다음에 여기 딜레이, 레이턴시 이렇게 세 가지를 클락한테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셋도 딜레이가 얼마가 있다라고 줘야 돼요. 인풋 딜레이가 얼마다 뭐 이런 뭐 콘스트레인트를 리셋이 아이디얼 하다 하더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얼 하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클락은 나중에 그 CTS라고 해서 트리 신세시스라고 해서 버퍼링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나중에 레이아웃 단계에 가면. 왜냐면 그 인풋 단자, 어떤 모듈에 인풋 단자가 있고요. 클락의 인풋 단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맨 뒤에 있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플립플로 맨 뒤에 있는 거. 그리고 게이트는 억게이트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억게이트. 근데 그 중에 억번째에 있는 거예요. 억번째. 쭉 길게 나열했다고 생각했을 때 억번째에 있어요. 그러면 인풋하고 여기가 엄청 길어. 그죠? 시작하는 순간 이것도 시작이 돼야 돼. 그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안 하죠. 그래서 버퍼링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 앞에서부터 쭉 이제 클락이 오는데 앞에 애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억번째가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버퍼링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CTS라고 하는데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이디얼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얼 하다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어차피 버퍼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런 뭐 밀리는 거 딜레이가 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갈 버퍼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클락과 리셋도 마찬가지예요. 리셋도 업게이트가 있으면 그죠? 리셋도 어깨가 들어가는 거예요. 펜아웃이 어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리셋 딱 눌렀는데 여기도 리셋이 떠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버퍼링이 엄청 들어갈 건데 지금은 프론트엔드 단계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디얼이라는 뜻이지 이런 뭐 딜레이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구별해서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set false pa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t false pass 그런 커맨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오용이라고 해야 되죠. 오용했어요. 잘못 썼어요. 지금까지. set false pass라고 하는 걸 일단 설명드릴 건데 set false pass는 클락네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클락네트는 아이디얼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뭐 false pass라고 하는 커맨드로 다루는 네트가 아닙니다. 클락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슬라이드가 나오면 제가 다시 강조 드릴 건데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그렇게 그냥 써왔죠. 사실은 필드에서도 계속 써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칩을 동작시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원래 가이드는 그게 아니라 set false pass는 클락에 주는 그런 커맨드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죠. 네, 어쨌든 네.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아이디얼하다고 하는 뜻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클락에는 트랜지션, 언서텐티, 레이턴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라고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네요.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얘기네요. 자, 이 디자인 컴파일러, 프론트엔드에 있는 디자인 컴파일러가 있고요. 똑같은 디자인을 레이아웃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클락 그 네트에 엄청난 버퍼가 들어갑니다. 버퍼가 들어가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CTS가 되기 전에는 그냥 아이디얼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CTS가 되고 나면 사실 클락에 대한 그 딜레이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스큐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정치가 사실 많은데 이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확실해지니까 우리가 주는 스펙도 여기에서는 약간 그 두리뭉실하게 값을 준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변경이 좀 돼야 돼요. 네, 어떤 부분들인지는 이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클락 스큐라는 게 뭐냐? 제가 계속 스큐 그랬는데 뭐냐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F1과 FF2가 있는데요. 맨 앞에 클락이 1로 딱 되는 순간 1이 딱 되는 순간 FF1과 FF2가 동일하게 라이징이 과연 될 것인가? 그렇게는 안 돼요. 사실은. 갭이 발생하죠. 차이가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스큐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스큐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그걸 우리가 스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커맨드가 클락 uncertainty라고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 말 그대로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 불확실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입으로 좀 따라 해야 됩니다. 따라 해 보십시오. 스큐, 지터, 마진. 한 번 더. 스큐, 지터, 마진. 네, 한 번에 가야 돼요. 스큐, 지터, 마진. 한 번만 더. 네, 스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지터는 뭐냐면 위상의 차이예요. 위상의 차이. 위상이라고 표현하면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업다운을 생각했을 때 업다운 자체가 살짝 시프트 되는 그런 거죠. 살짝. 왜 우리 그 사인파와 코사인 그 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작점이 다르죠. 라이징하고 폴링이 아예 이렇게 90도인가요? 90도씩 밀려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를 위상의 차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클락도 FF1과 FF2가 약간 이렇게 아예 약간씩 쉬프트가 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진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마진이에요. 좀 더 주는 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주는 값. 그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라고 하는 거는 스큐, 지터, 마진을 뜻해요. 한 번만 더 따라 할게요. uncertainty는 뭐라고요? 스큐, 지터, 마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 CTS가 되면 그러면 스큐, 지터, 마진 중에서 CTS가 되면 스큐, 지터, 마진 중에서 뭐가 이제 확실해질까요? 스큐가 확실해집니다. 왜? 버퍼가 다
잡히니까요. 버퍼가 다 생긴다는 건 저런 이제 스큐를 보완하기 위해서 CTS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uncertainty에 주는 값이 스큐는 얼마, 지터는 얼마, 마진은 얼마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걸 합산한 값을 보통 uncertainty 얼마라고 주는데 나중에 CTS가 되고 나면 스큐는 이제 확실해졌을 테니 스큐 값은 빼고 uncertainty를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뒤에 또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가? 그죠? 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가장 실질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림은 이래요. 아주 단순하죠? FF1과 FF2가 있는데, 그 클락을 주기를 2를 주고요. 셋업을 아예 0.14로 줬다고 가정합시다. uncertainty예요. uncertainty인데, 0.14로 줬어요. 0.14로.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 얘랑 얘 사이에 uncertainty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 이 클락이, 그러니까 타이밍 계산을 하려면 클락은 클락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패스의 콤비네이션, 셀 딜레이, 네트 딜레이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기준점인 클락이 약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된다고.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내리는 커맨드가 클락 언서튼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주기가 2니까 0부터 2까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립플롭들이 갖고 있는 셋업은 있어요. 원래 0.08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0.14를 주면 요까지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0.14 빼기 0.08 해서 1.78까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생각해갖고 컨스트레인트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요 한 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 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으로.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uncertainty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이제 latency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latency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실레이터 있죠. 칩 바깥에 오실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드에 오실레이터가 박혀 있을 거예요. 이건 칩이고, 칩이 되고 나서 PCB에 실장이 될 건데, 그 보드의 오실레이터에서 시작하는 순간 클락이 쭉 이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실레이터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칩에 클락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우리가 소스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디자인의 이 클락 단자까지 오는 요 칩 내부에 있는 딜레이를 네트워크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레이턴시와 네트워크 레이턴시로 나눕니다. 개념을. 그래서 소스 레이턴시와 네트워크 레이턴시로 나눠서 생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맨드는 이래요. set clock latency를 주고요. 2를 줬어요. 1을 줬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제 그 나중에 그 레이아웃이 다 되고 나면 이제 클락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나중에 다 보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스 레이턴시만 남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잘 보세요. 커맨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set clock latency가 두 줄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소스라는 걸 붙여주면 오실레이터에서 여기 칩까지 오는 그 레이턴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 소스라는 옵션을 안 주면 네트워크 레이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렇게 바뀐다. 레이아웃이 되고 나면. 이 칩 내부는 이제 클락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니까 실제적인 값으로 변할 테니까 요거를 없애고요. 대신 set propagated clock이라는 커맨드를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클락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반영한다 라는 걸로 약간 에디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앞장에서 얘기했던 uncertainty 있잖아요. 스큐도 실제적이 되죠. 그렇게 실제적이 되는 것도 요 하나의 커맨드를 주면 다 알아서 실제적인 값으로 얘가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 들어야지. 자, 이제 레이턴시인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되게 많이 줘왔는데, 레이턴시라는 거를요, 많이 부여를 해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잘 안 준대요. 이거는, 이 레이턴시라는 거는 언제 주냐면, 굉장히 동작 주파수가 빨라야 되는 그런 디자인에만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디지털 쪽에 프로세서겠죠? 프로세서는 진짜 기가 700메가, 800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레이턴시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칩 내부의 모든 것들이 다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밀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밀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밀리니까. 어디 부분만 좀 일찍 하고 어디 부분만 나중에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시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밀려서 들어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오실레이터에서부터 오는 이 딜레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이럴 필요가 사실 얼마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빨리 동작해야 되고 타이밍 이슈가 굉장히 심한 그런 디자인에 부여하는 커맨드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엄청난 도전 과제를 한다. 필드에 가서. 그럴 때는 보실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될 겁니다. 실제는 많이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트랜지션 타임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클락이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팍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지 않죠.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약간 누워서 들어오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하고 1 경계, 그러니까 0에서 1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계까지 인식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뜻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랜지션 타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커맨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커맨드는 간단하고요. 자, 이제 요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배워서 또 입으로 또 해봐야 돼. 자,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자, 한 번 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latency 있습니다. 이제 잠깐 저 좀 보세요. uncertainty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skew, jitter, margin. 그게 uncertainty예요. transition은 뭐예요? 개념이 뭐였죠? 샤프하게 올라가지 않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0에서 1로 인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트랜지션 타임입니다. 이거는 다 동일하게, 칩 내부에 다 동일하게. 자, 레이턴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진에서, 오실레이터에서 오는 소스 레이턴시가 있고, 칩 내부에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uncertainty는 스큐 지터 마진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0에서 1까지 인식하는데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레이턴시는 아예 뭐예요? 아예 이렇게 밀려서 아예 들어오는 그걸 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스테시스를 할 때 컨스트레인트는 추정값이 사실 많다. 근데 레이아웃 단계에서 CTS를 하게 되면 확실한 값이 된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uncertainty가 스큐 지터 마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확실해진다고 그랬죠? 스큐가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0.5였어요. 다 더하면 0.5죠, 이거?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0.5예요. 그래서 0.5였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스퀘 0.3이 빠지니까 0.2가 되는 거예요. 언서튼티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CTS 전후가 이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자, 트랜지션은 어때요? 트랜지션은 아예 없어져요. 아예 없어진대요. 아예. 뒤에는 아예 없어지고요. 자, 레이턴시는 어때요? 소스는 살아있지만 네트워크 레이턴시, 칩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 등장해요? 맨 마지막에 있는 set propagated clock이라는 커맨드가 등장합니다. 네, 확실하게 하겠다. 값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에디팅이 좀 바뀌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레이어스에 직접 저렇게 바꿔주는 저절로 set propagated clock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스트로 가이드에 아예 있고요. ICC 예제에도 아예 들어가 있죠. 아예. 커맨드가, 예제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쳐야 돼요. 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스크립트에 담아놨으니 그냥 긁어서 넣으면 되겠죠. 툴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CTS 하자마자 저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 할 때도 어차피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그게 나중에 SDC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SDC를 ICC나 아스트로에서 읽어요, 일단. 그거에 맞게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CTS 단계에 오면 CTS 커맨드를 우리가 버튼을 누르거나 커맨드를 내리면 CTS를 막 이렇게 수행하죠. 수행하는데 수행 딱 끝나자마자 바로 set propagated clock으로 커맨드를 내려요. 그 다음에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ICC를 할 때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그 각 단계마다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각 단계마다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각 단계마다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해요. 근데 CTS를 딱 하면 set propagated clock을 하고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한다고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앞에 가서 반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요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이제 셋업과 홀드가 민감해집니다. 이제부터. CTS를 하고 나면. 네, 셋업과 홀드가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뒤로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벼랑 끝이라고 봐야 돼요. 클락에 대해서는. CTS를 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정리 한번 하고 잠깐만 쉴게요. 쉬는 시간을 안 드릴 수는 없겠네요. 5분만 드릴 건데 정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타이밍 패스가 있었어요. 그죠? 타이밍 패스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인터널인데 인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 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널 클락에 대해서만 봤어요. 지금. 클락에 대해서는 사실 끝났습니다. 클락에 대해서는. 근데 클락에 대해서 주는데 아까 뭐 이 빼기 뭐 빼기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가장 처음 나왔던 그림은 셋업 타임을 생각하려고. 그죠? 주기가 2인데 셋업 타임을 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앞서서 데이터가 들어와 주면 좋겠다. 앞에서 들어와 주면 좋겠다 였어요. 근데 이런 타이밍을 계산할 때 플립플롭과 플립플롭 사이의 클락이 이렇게 뒤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애초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세 가지로 모델링을 해놨고요. uncertainty, transition, 그 다음에 latency로 규정을 하고 걔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잘 주면 처음에 0에서부터 2에서 셋업을 조금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데이터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 대신 요 세 가지를 주지 않으면 툴이 이제 뭐라고 하겠죠. 어제 세 번째 리포트 파일 기억나세요? 체크 언더바 타이밍 점 리포트라고 하는 파일에 네가 불확실하게 줘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언컨스트레인드다 쭉 이렇게 나왔던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주면 걔네들이 싹 사라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만 쉬고.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클락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는데 일단 쉽지는 않으시죠? 네, 이런 내용들이 처음이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정말 돌았으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할 내용을 많아도
이따가 탑.con을 열어서 보시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커맨드가 적어요. 정말 커맨드가 적습니다. 커맨드 이것만 주면 다 되는 건가? 네, 그것만 줘도 될 정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구나라고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클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인풋 패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내 디자인 앞에 뭔가 이제 인풋이 뭔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FF1이 어딘가 모르게 앞에 있는데 FF1에서부터 내 디자인의 FF2까지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기준을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체 칩 레벨이 되면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연결된 로직이고요. 그죠? 그리고 다 싱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FF1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오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set input delay라고 하는 겁니다. set input delay라고 하는 겁니다. 커맨드 하나만 주면 사실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FF1에 클락 단자가 있잖아요. 클락핀. FF1에 클락핀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A까지, 뭐 A는 요 경계니까요. A까지 0.6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A까지 요만큼이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FF1의 셀 딜레이와 콤비네이션 로직, 그리고 여기 있는 네트 딜레이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해서 0.6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해졌으니까 내 디자인에 N, 그리고 여기 뭐 얼마만큼 크진 않겠지만 네트 딜레이까지 고려만 하면 타이밍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락 주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서서 크리에이트 클락을 줬을 테고 언서텐티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인풋 딜레이를 0.6으로 줬으면 타이밍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계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이 Tmax가 얼마만큼 되어야 될 것인가? Tmax가 얼마만큼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는 2라고 했으니까 2 빼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0.6은 앞에 줬으니까 0.6 빼고요. 그 다음에 내 셋업 타임 0.2를 줍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클락에 대한 언서텐티가 0.3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면 0.9, 0.9, Tmax가 0.9면 네, 타이밍을 다 만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주기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이 앞에서 오는 셀 딜레이와 네트 딜레이,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로직에서 걸리는 시간까지를 다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클락에 대한 언서텐티가 얼마일까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계산할 일은 사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은 디자인 컴파일러가 알아서 계산해서 보여줄 테니까.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커맨드를 내리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만족했어, 만족하지 않았어, 얼마만큼 만족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할 일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리포트는 어차피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쭉 이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예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클락은 400M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겠죠? 주기는. 그 다음에 어서터티가 0.3이면 그 0.3 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패스 n이 A에서부터 여기 D까지인가 봐요. A에서부터 D까지 1.5가 걸렸어요. 네, 그리고 셋업 언서텐티는 0.3이라고 했고, 자,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2.5로 아까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언서텐티는 0.3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set input delay를 주는데, set input delay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에서 set input delay가 얼마만큼일까요? 네.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set input delay가 어디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에요? 셋 인풋 딜레이가. 이쪽이에요. A의 왼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바깥에를 뜻하는 거예요. 아예. 내 칩 내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바깥에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A부터 D까지 계산이 그 시간이 얼마다라고 알려줬고 주기도 알려줬고 셋업 타임도 얼마고 언서턴티도 얼마고 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기에서 요게 이렇게 이미 확실한 값들만 다 빼면 요 인풋 딜레이를 얼마를 줄지 결정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1.5, 0.4, 0.1을 다 빼면 0.6이 나오니까 셋 인풋 딜레이는 0.6을 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저가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이렇게 하고 줄 수가 있을까요? 못 줘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할 때 셋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다 보면 왠지 내가 막 다 계산해서 빼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셋 인풋 딜레이는 얼마라고 주면 툴이 알아서 내부적인 계산을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지. 막 이렇게 유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거 하느냐고 쓸데없는 시간만 많이 보냈죠, 제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셋 인풋 딜레이가 실제 그만큼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칩이 올지도 모르는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치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클락 주기의 2분의 1 정도 주시면 돼요. 인풋 딜레이는 클락 주기의 2분의 1 정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이드가 또 뒤에 또 있어요. 또 얼마를 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2분의 1을 줘라라고 얘기하는 건 시납시스에서 계신 분이 2분의 1 정도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또 자료에도 또 얼마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슬라이드에. 그러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추정치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 그만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웃풋 갈 거예요. 자, 이제 아웃풋 가기 전에 요 얘기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디얼 네트워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락하고 리셋이 있었죠. 그죠? 아이디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셋 인풋 딜레이는 주지 않습니다. 셋 인풋 딜레이는 주지 않습니다. 클락만. 왜 리셋은 안 주죠? 왜 그런지는 실습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리셋은 클락만 안 주고 왜 리셋은 줘요? 왜 그런지는 실습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얼 하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버퍼가 많이 바뀔 텐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리고 아이디얼 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샤프하게 올라가고 샤프하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 지금은. 그런 뜻이지 엄청난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풋 갈게요. 자, 우리 컨스트레인트, 타이밍 쪽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마지막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셋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셋 아웃풋 딜레이는 지금 여기 그림처럼 B 바깥을 뜻하는 거예요. B 바깥에. 오른쪽. 얘가 얼마 걸린다. 끝. 그러면 얼마 걸릴 거야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FF3에서 FF4까지 이렇게 쭉 이제 갈 거예요. 가는데 B 바깥에가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 한 주기에서 B 이상을 다 제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 FF3의 클락부터 B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남을 테니까 그 안에 그냥 보낸다
데이터를 보낸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여기 FF4가 셋업이 0.1이고 여기 T가 0.7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B 바깥에가 0.8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뭘 빼갖고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웃풋은 아웃풋일 뿐이야. 그냥 여기 0.8이 걸린다? 그럼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끝. 넘어갑니다. 쉽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 딜레이를 주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내부가 0.7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부가 0.7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아웃풋 딜레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아웃풋 딜레이는 주기가 2이잖아요. 이 주기가 2. 그러니까 2 빼기 여기 0.3을 uncertainty 0.3을 줬다고 여기 가정했네요. 그러니까 0.3을 빼서 여기 어딨죠? 0.6을 빼면 이제 1이 나온다. 그래서 아웃풋 딜레이는 1을 주고 끝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일단 요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 전장에 example 1에 요 tmax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2에서 그러니까 요 tmax가 얼마만큼 걸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에서 0.3을 빼죠. uncertainty 0.3을 빼요, 일단. 그 다음에 요 바깥에 0.8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죠? 0.8을 빼서 0.9라는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기가 이렇게 있고, 주기가 이렇게 있고, 클락에 대한 uncertainty가 있고, 그 다음에 0.8 바깥에 있다고 하니까 내부는 0.9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네, 여기 맥시멈 딜레이가 포트까지가 0.7이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 0.6이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0.7을 빼서 0.6이 아니라 0.7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의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게 나옵니다. 뭐 커맨드는 다 동일하죠. set input delay, set output delay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set input delay와 output delay만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인풋 쪽에는 요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락은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인풋 딜레이를 주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set input delay max를 0.5를 주고요. 이제 클락은 CLK를 주겠죠. 그 다음에 remove from collection, 그러니까 모든 입력에서 클락만 빼고 0.5를 주는 겁니다. 왜 클락은 안 줘요? 얘는 아이디얼 하니까요. 끝.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풋은 뭐 어차피 클락하고 상관이 없죠. all 아웃풋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시면 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낸 건데 만약에 얘 좀 다르고 얘 좀 다르고 할 수도 있죠. 실제 필드에 가면 나는 어차피 조그만 모듈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따로따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0.5, 그러니까 첫 줄에 보면 all 인풋을 다 줬는데 두 번째 줄에 C만 가지고 다시 한번 set input 딜레이를 줬어요. 그럼 C만 오버라이드를 하는 겁니다. C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준 다음에 마지막에 remove input delay라는 커맨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클락에 대해서는 input 딜레이를 없앨 수 있죠. 어쨌든 클락에 대해서는 주지 않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아까처럼 줄 수가 있다. remove from collection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줄 수가 있다. 자,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콤비네이셔널 로직. 아까
이렇게 플립플롭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일단 여기 B하고 D 쪽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그 B하고 D를 생각해 보면 크게 FF1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B를 거쳐서 F 거쳐서 D 거쳐서 FF4까지 그냥 쭉 가는 그냥 패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죠? 하나의 큰 그냥 패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 그냥 뭐 인풋 딜레이는 B 바깥이니까요. 0.4잖아요. 여기 왼쪽에 0.4 걸리죠? 오른쪽은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0.2하고 0.1 걸린다고 하니까 0.3 그냥 표시만 해주면 끝이죠.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할 겁니다. 여기 F에서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가 알아서 계산할 거예요. 빼고 다 빼겠죠. 그래서 인풋 딜레이 0.4, 그 다음에 아웃풋 딜레이 0.3, 그 다음에 uncertainty 0.3을 빼서 나머지 그 1점 몇이에요? 1.0 동안 여기 F에 대한 타이밍을 잡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예 클락이 없는 디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내부에 클락이 아예 없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버추얼 클락이라는 걸 씁니다. 가상의 클락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버추얼 클락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커맨드는 똑같아요. 주기 주는 거 똑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버추얼 클락이라고 해서 그냥 V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V 클락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네. 근데 저 뒤에 커맨드 뒤쪽에 뭐가 없냐면 get underbar port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것만 없어요. 그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줄 수 있대요. 자, 첫 줄 볼게요. 크리에이트 클락에서 V 클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추얼 클락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줍니다. uncertainty 다 동일하게 주죠. 그리고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다 똑같이 다 줘요. 대신 이쪽에 들어가는 이름은 get 클락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클락에 V 클락, 마이너스 클락에 V 클락이라는 걸 줘서 네, 그 값을 처리합니다. 네, 그 이외에는 원래 우리가 쓰던 그런 거가 다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버추얼 클락을 쓰는 줄 알았더니 실제 클락 그 필드에서는 이렇게 쓴대요. 필드에서는 사실 인풋과 아웃풋이 너무 많아요. 모듈에 너무 많아요. 일일이 그 뭐 몇 개라고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입력이 1000개, 뭐 아웃풋 1000개,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그 탑 디자인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원래 우리가 이제 인풋 딜레이를 줄 때요. 인풋 딜레이하고 이렇게 클락을 뭐 여기 얘기하는 이 그 대문자 클락 있죠. 대문자 CLK를 이렇게 set input delay max 6.0 마이너스 클락 CLK 하고 get port A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애초에 불확실성이 많아요. 1000개 하나 되는데 그 타이밍을 다 어떻게 사람이 다 기술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V 클락으로 일단 하나 만들고요. V 클락으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라 모르겠다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이걸 에라 모르겠다 그냥 V 클락 하나 놓고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동일하게 주자. 인풋 딜레이 얼마, 아웃풋 딜레이 얼마 그렇게 동일하게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느낌도 사실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필드에서 진짜로 이렇게 쓴대요. 요즘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하나하나 get port A, 뭐 J, A부터 Z까지 아마 그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A, B, C, D 뭐 해서 다 뭐 input 딜레이를 맥스는 어떤 거는 6.0, 어떤 건 5.0, 어떤 건 4.0 뭐 이런 식으로 다 원래 줘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1000개 이상 되고 뭐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V 클락을 하나 만들어서 개로 그냥 일괄적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셋업 타임에 대해서 나왔으니 홀드 타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홀드 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홀드 타임 뭐라고 알고 계세요? 홀드 타임 뭐라고 알고 계시죠? 아는 대로만 좀 한번 한두 분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홀드 타임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는 대로만. 전혀 상관없어요. 네. 마지노선. 그렇죠. 임용을 받아야 되는 마지노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드 어떻게 생각해요? 홀드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셋업의 반대일 건데, 그죠? 뭐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홀드를 어떻게 배웠냐면, 네, 틀린 개념이 아니죠, 이게. 셋업은 클락이 오기 전에 얼마만큼 좀 앞서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홀드는 클락이 뜨고 얼마만큼 뒤까지는 값이 유지를 좀 해야 되는, 얼마 있다가 값이 바뀌더라도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죠. 홀드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셋업을 많이 보고요. 이제 백엔드에서는 홀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셋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홀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홀드 때문에 버퍼링이 사실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홀드를 못 잡으면 칩 동작을 나중에는 안 할 거예요. 홀드를 못 잡으면. 홀드를 못 잡으면요. 저 죄송한데 잠시만 전화통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할게요. 자, 홀드는 어느 정도까지 값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클락이 뜨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값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값이 1이었으면 1이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들어온 값을 Q로 내보내고서 내보내고 나서 값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개념을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럼 값이 바뀌려면 언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값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뀌더라도 참고 바뀌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클락이 뜨기 어느 정도 전까지 값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셋업이고, 클락이 뜨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값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는 홀드인데, 그러면 그 개념을 살짝 바꿔 생각해 보면 값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나가야 돼. 그게 홀드입니다.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바뀌어야 돼. 그게 홀드입니다. 사실 디자인 컴파일러에서는 프론트엔드 단계이기 때문에 셋업에 대한 얘기만 다뤄요. 어차피 셋업이 중요해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홀드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홀드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사실 슬라이드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임 타임에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 따지면 이 첫 번째 FF1의 뒤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건데 이게 Q를 통해서 어차피 나가잖아요. 근데 홀드가 만약에 CTS가 되고 나서도 홀드가 에러가 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클락이 이제 FF1과 FF2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뭔가 뒤에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만약에 1이었다고 가정하면 1이 그냥 그대로 얘를 거쳐서 FF2까지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홀드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 오동작을 당연히 하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셋업은 지켰다 하더라도 이 값이 바뀌는 게 이게 값이 너무 빨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예상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제 좀 늦춰주기 위해서 U2와 U3가 들어간 거예요. 좀 여기까지 가는 걸 좀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홀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림 보면 FF1의 클락과 FF2의 클락이 있는데요. FF2 기준에서 보면, 셋업은 그 다음 라이징에 앞서서 이렇게
앞선 시점을 우리가 셋업이라고 하죠. 앞선 시점을. 근데 홀드는 FF2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FF1과 FF2가 셋업 타임 동일하고 홀드 타임 다 동일할 거예요. 어차피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이 다 동일할 거예요. 같은 레지스터라고 보면. 그러면 이 전 똑같은 시점에서 보면 똑같은 시점 FF1과 FF2의 클락이 똑같은 시점에서 보면 시작한 순간 약간의 스캔이 있더라도 요만큼 참고, 그러니까 요만큼 참고 나가야 돼. 요만큼 참고 나가야 돼라는 게 동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값을, D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참은 시점 이후에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게 우리가 홀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못 참고 나가버리면 값이 그대로 FF1을 그냥 패스해서 나가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동작이 되겠죠.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홀드는 어느 정도 참았다가 나가야 돼. 셋업은 어느 정도 이전에 들어와야 돼.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FF1과 FF2의 관계를 봤을 때 이 한 주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 스테이블한 영역은 그러니까 정해진 홀드 뒤부터 정해진 셋업의 앞까지겠죠. 그래서 홀드와 셋업의 앞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줘야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론이죠. 어렵죠? 되게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헷갈릴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네, 셋업과 홀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컴파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하게 되면 홀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실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FF2의 D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요 네트에 좀 지연을 하기 위한 버퍼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 빨리 가버리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지. 그래서 그 한 주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홀드 D, 셋업의 앞까지를 스테이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자, 프라임 타임에 홀드 타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온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홀드도 역시 그 셀에 아예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에 아예 들어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리포트 언더 바 타이밍 커맨드를 내리면 이렇게 보인대요. 홀드 계산 타이밍을 했을 때 홀드 타이밍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홀드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패스 타입을 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홀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맥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셋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으로 되어 있으면 홀드고요. 맥스는 셋업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이는 건 민이기 때문에 홀드 타이밍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제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이 위에 한 덩어리가 실제 걸린 시간입니다. 데이터 어라이벌 타임까지가.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요 한 덩어리 데이터 리ኳ이어드 타임까지가 원래 권장한 내가 준 스펙에 의해서 준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드는 정해진 것보다 더 늦게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셋업은 정해진 것보다 더 일찍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시 홀드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스펙보다 값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MET라고 되어 있는데 미트 했다는 뜻입니다. ME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트 했다. 0.5 이렇게 플러스 값이면 OK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트 하지 못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서 여기에 괄호에 미트가 아니라 바이올레이티드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드는 어쨌든 정해진 스펙보다 늦게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야 되는 게 목표예요. 네, 목표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홀드 타임 리포트는 이렇게 보셨고요. 그 원래 디자인 컴파일러에서는 셋업 타임만 보고 아예 그것도 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세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걸 말씀드릴 때가 됐죠. 자, 그 인풋 딜레이나 아웃풋 딜레이나 마이너스 맥스로
그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전까지. 이전에 그 앞장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인풋 딜레이나 아웃풋 딜레이는 마이너스 맥스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수치를 줬어요.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민도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민도 줘야 돼요. 원래는. 이 민이라고 하는 건 홀드를 뜻해요. 맥스는 셋업을 뜻하고요. 민은 네, 홀드를 뜻합니다.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민하고 맥스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민이란 말이 나오면 홀드, 맥스라는 말이 나오면 셋업을 뜻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딜레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의 딜레이를 뜻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만 한번 볼까요? FF1과 FF2의 관계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클락에서부터 FF1의 클락 단자에서부터 FF2의 D까지죠. 패스는 D까지인데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FF1의 클락부터 FF2의 클락까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 한 구간 안에 정해진 요 구간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에서 최소와 최대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스테이블한 구간의 최소와 최대는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아, 민은 홀드를 뜻하는구나. 맥스는 셋업을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스테이블한 구간의 가장 최소, 스테이블한 구간의 가장 최대는 셋업, 홀드 각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인풋 딜레이든 아웃풋 딜레이든 민과 맥스를 줘야 툴이 불만이 없어요. 불만 굉장히 많이 표출합니다. 이거 민 안 주면 불만 많이 나와요. 네, 깔끔하게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한 점이라 말씀을 꼭 드려볼게요. 아웃풋 딜레이는 인풋 딜레이랑 다르게 아웃풋 딜레이는 여기 요 점이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t라는 거에 맥스 값이 있고 민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는 1.7이라고 하고 이건 0.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테이블한 구간에 0.3, 0.7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한 구간에 0.3, 1.7 이렇게 되는 거고 FF4의 셋업 홀드는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 딜레이 맥스를 표현할 때 민을 표현할 때 어떨까? 커맨드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아웃풋 딜레이 맥스, 아웃풋 딜레이 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수치를 일단 아웃풋 딜레이 맥스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거를 생각해 보면 2.5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FF4와 T의 맥스 값 그냥 더하면 돼요. 그죠? 최대 걸리는 시간 더하면 돼요. 근데 최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 T민에서 홀드를 뺀다고 합니다. 원래 더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빼요. 빼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 이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그 개념이 똑같이 자 FF4 입장에서 홀드가 0.5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FF3에서 FF4까지 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가야 되는데 얘랑 같은 플립플롭이죠. 그러면 얘도 홀드가 0.5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FF3 입장에서 0.5는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0.5는 참았다 나가야 돼. 근데 요 T민이 얼마예요? 0.3이죠. 그럼 여기가 0.3이에요. 그냥 여기가 바깥에가 0.3이라고 생각합시다. 0.5 있다가 나가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0.2는 참았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0.2는 참았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0.2로 기록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것만 하나 좀 특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민에 걸려있다. 아웃풋 딜레이에. 그러면, 내부의 S 로직은 0.2는 참았다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특이하게, 요 하나예요, 하나. 특이한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사실 요 슬라이드 설명하려고 사실 홀드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거 설명하려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값, 아웃풋 딜레이, 그러니까 인풋은 안 그래요. 인풋 딜레이는 안 그래요. 인풋 딜레이는 안 그러고요. 아웃풋 딜레이 쪽에 민이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내부에서 저만큼은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타이밍 쪽은 다 끝났습니다. 타이밍 쪽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버제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제팅이 뭐냐면, 버젯이 말 그대로 뭐 예산 어떻게 책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뭐 그냥 예산 잡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 주기에 이걸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쨌든 클락은 알 수는 있으나 내 앞에 얼마만큼 오고 내 뒤에 얼마만큼 올지 과연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내가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이 모듈을 만들었는데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내 앞에 뭐가 올지,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내 뒤에 뭐가 올지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래서 내 내부는 40%의 클락 피오리드의 40%만 잡고요. 바깥은 60%를 주자. 이게 여기에 가이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를 줄 때 얼마만큼 줄 것인가. 클락 중에 40은 내 내부를 갖고 바깥은 60을 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기가 10이었어요. 그럼 인풋 딜레이를 얼마를 주란 뜻이에요? 6을 주란 뜻입니다. 내부는 내가 4만 갖고.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그러면 아웃풋 딜레이를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6을 주라는, 60을, 그러니까 주기가 10이었으면 6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내부는 4만 가지면 되죠. 아웃풋 딜레이 쪽으로. 그렇게 갖게 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시납시스 엔지니어는 한 반 주세요. 클락 주기에 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을 줄지, 바깥에 60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죠. 우리 예제는 클락 주기가 원래는 50MHz가 타겟이라 20나노세크를 원래 줘야 돼요. 크리에이트 클락 할 때 20나노를 줘야 돼요. 근데 12나노세크를 줬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60%를 깎은 거죠, 아예. 깎았죠? 더 빡세게 줬죠? 거기에다가 이 버제팅을 거기에 반을 줬어요. 그럼 6을 준 거예요, 6. 이해가 되죠? 20에서 12를 만들고 거기에 반을 줬어요.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6을 줬습니다, 6. 우리 예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버제팅의 가이드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마이블럭에 그러니까 마이블럭이나 X블럭, Y블럭 모두가 자기 내부는 다 4를 가지는 거예요. 밖은 다 6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갖게 되겠죠. 나머지 2는 마진으로 쓰게 될 거고 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set input delay나 set output delay 이런 커맨드가 사실 티클 베이스드 커맨드예요. 그래서 티클 베이스는 이 set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t. 그래서 변수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건 아니에요. 변수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래서 요런 qmax라는 변수, 민이라는 뭐 변수 1.5, 0.9를 담고 달러를 써서 그리고 여기 EXPR 하면 산술 계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는 아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인터널과 인풋, 아웃풋 다 배웠어요. 인터널과 인풋, 아웃풋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set input delay 줬죠? 그 다음에 여기 create clock. 그 다음에 같이 오는 세 가지가 뭐였죠?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그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output delay 나왔습니다. output delay 쪽의 특이점은 뭐였어요? 민을 생각하면. 그쵸? input delay도 min, max 다 줍니다. output delay도 min, max 다 주죠. 근데 output delay 쪽에 min이 왔는데 마이너스 값이 왔다 그러면 내부에서 요만큼은 참고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특이점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체크 디자인 이후로 오늘 배운 내용이죠. set max area, create clock, set input delay 이렇게 보시면 아,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보통 이제 파일에 담아서 보통 활용하죠. constraint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ab.con이라는 걸로 이렇게 담아서 보통 소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맨드들. 그래서 우리도 cons라는 디렉토리 밑에 tab.con이 들어 있고요. 네, 그거를 오늘 실습에는 그거를 막 이제 부족한 걸 추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DC를 돌릴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run underbar synthesis라는 그런 티클 파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죠. 제가 해놨죠. 여러분들은 그냥 점/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셋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탑.con에도 맨 위에 상단에 들어있어요. 요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는 지우겠다. 지우겠다. 네, 아예 지우고 새로 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DDC에는 여러 가지 뭐 어트리뷰트가 있고 컨스트레인트가 막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아예 리셋 디자인을 해주면 다 초기화 시키고 여기 이후부터 주는 게 진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고요. 각주 주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앞에 샵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명령 뒤에 뭔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미콜론 주고 붙이면 된다. 각주 하실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네이크 스크립트를 피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티클 파일이 있고 걔가 또 그 안에 또 보면 또 인클루드를 또 하고 또 걔를 따라가면 뭔가를 또 인클루드를 하고 아우 미쳐요. 그러지 말고 한 방에 해. 그러니까 스네이크처럼 길게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한 방에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자는 요거를 쓰는 게 좋겠다. 스크립트는 티클이라는 걸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콘스트레인트는 콘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DC 프로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리눅스 터미널 상에서 요 명령을 쓰게 되면 이 콘스트레인트 작성한 거에 신텍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준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실습할 때 그거 리눅스 터미널 띄우면 그거부터 하죠. 그 소싱부터 하죠. 그쵸? CCRC 폴더에 있는 synapses.ccrc 그거 소싱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 요 커맨드를 쓸 수가 있어요. DC 프로 체크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어제 그 실습하면서도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세요. 리포트 포트 버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버스는 좀 더 상세하게 뭔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리포트 언더바 포트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set input 포트, set input delay, output delay 뭐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걸 주게 되면 요 커맨드를 내렸을 때 민맥스에 대한 값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보이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값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체크 언더바 타이밍이라는 걸 했을 때 아무 불만이 없다라고 툴이 얘기를 해주죠. 뭔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기 전에는 리포터 언더바 포트라는 커맨드와 체크 언더바 타이밍이라는 그 커맨드를 통해서 내가 혹시 뭐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줘야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리포트 언더바 클락, 리포트 클락 스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디자인에 클락이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큐도 이게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소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좀 실제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소싱을 실제 하고요. 우리도 콘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탑.con이 있으니까 그 소싱하고 나서 이런 커맨드들을 내려서 체크 타이밍까지 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 잘 줬는지, 컨스트레인트가 부족한 건 없는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다시 에디팅을 해서 좀 더 채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어펜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커맨드를 하고 나오는 거는 여기에 다 받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챕터의 마지막이네요. 셋맥스 에어리어, 크리에이트 클락, 버추얼 클락까지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클락 언서턴티, 레이턴시, 레이턴시는 두 줄이었죠. 소스와 네트워크 레이턴시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있고요.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있었어요. 인풋 딜레이하고 아웃풋 딜레이를 할 때 아까 선언했던 버추얼 클락 있잖아요. 버추얼 클락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거의 다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 DC의 구동은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커맨드가 들어있는 run 언더바 신세시스를 그냥 하시면 된다. 이제 실습을 하실 때 이제는 어제처럼 긁어서 놓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계산식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인터널인데 크리에이트 클락 하고 나서 어서터티, 트랜지션, 레이턴시 이렇게 다 주면 끝나요. 그리고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은 이렇게 채워나가는 게 하여튼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바이러먼털 이제 할 건데 오전에 고생하셨으니까 점심은 1시 반에 시작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